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도 이제 포스코 그룹의 로봇 자동화 확대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이자 또 상한가 기록하는 초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포스코 DX 오늘 상한가 장 초반에 뭐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방금 전에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포스코 DX, 포스코 디지털 익스체인지 약자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포스코 ICT였었죠. 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그룹사 내의 주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제 뭐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의 포스코 DX가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어떠한 이슈를 탔냐 하면 아마 포스코 DX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탔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네, 로봇 모멘텀을 같이 타서 더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을 일단 협력을 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 포스코 공장에 설치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전 세계 그 산업용 로봇의 순위를 보면 독보적인 1위는 일단 일본의 화낙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스위스, 3위가 독일 기업이고요. 4위, 5위가 다 일본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야스카와 전기와 그다음에 가와사키라는 기업이 산업용 로봇에 5위 안에 드는 기업인 한마디로 5위 안에 3개 기업이 일본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에서 전 세계 아마 한 6위, 7위 정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 네. 한 뭐 마켓 쉐어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멀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구동모터 코어로 이제 전기차 관련 밸류를 받다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모멘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DX가 이제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사실 관심을 가진 거는 이번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페르소나 AI라고 휴머노이드 기업에 2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었죠. 그때부터 일단 포스코 쪽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포스코 DX를 중심으로 좀 약간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앞으로 좀 위쪽 방향을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6조 원에 오늘 상한가를 가서 5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냥 지금 뭐 로봇의 로자만 붙어도 올라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추세 자체가 주가가 나오려고 하면 실적도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 DX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사업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사업이나 아니면은 포스코 모빌리티의 구동모터 사업이 이 포스코 DX의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23년도 2차 전지주들 대부분 고점을 찍을 때 포스코 DX도 포스코 모빌리티 이제 구동모터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구간이 바로 지금 네모칸 친 구간인데요.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죽으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주가 차트에서 월봉 차트고요. 오늘 일봉상에서 상한가 기록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거래량 굉장히 많고 어제까지의 그 수급을 보면 사실 파란색 선의 기관과 빨간색 선의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나름대로 이제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기차 구동 모터 모멘텀을 탔던 포스코 DX가 이제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타기 시작을 했지만 오늘 상한가는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움직이더라도 그냥 뭐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로봇으로 나는 좀 사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키워드를 업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사업 확장이 또 함께 따라오는지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케이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선업종도 브리핑해드렸지만 조선업종 분위기 좋고 조선 기자재 쪽도 못지않게 상승폭이 더 크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이제 실적 가시성을 앞세우면서 국내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프 등 기자재 쪽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케이프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인 증권 섹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네. 조선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라이너만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 피스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겉에 테두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적으로 거의 탑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엔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저속 엔진 위주로 만들죠. 그 저속 엔진은 굉장히 큰 배에 쓰이는 엔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체 주기가 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한 번 배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팔리면은 그 배들이 5년, 7년 후에 다시 이 실린더 라이너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요는 담보가 됐다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를 판단해 보시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주가 차트를 보면 전고점이거든요. 이제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자재 쪽은 사실 이 최고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내가 조선주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빅4, 빅3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사들을 사는 게 낫지 그 밑에 있는 기자재 종목군들은 순간적인 탄력은 조선사들을 앞서갈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이제 현대마린엔진 쪽의 메인 공급사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증권적 모멘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이죠. 과거에 이제 LIG 투자증권이 바로 전신인데 네. 실질적인 매출은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사실 영업이익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케이프가 이번에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00억이 더 나왔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인 거는 굉장히 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선사들이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윗방향 주가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쫓아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조선사를 사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이프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이걸 좀 걱정을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딱 꼽힐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가총액 3조 6천억짜리가 부채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빚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이 부채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걸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탁금을 이제 맡기고 그걸 나중에 증권사가 이제 빌려서 쓰는 그 스타일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KF에 있는 부채는 순수 부채가 아니라 증권사에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이다. 나는 KF 투자증권을 주위에서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KF가 왜 증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나요? 누구나 그런 궁금증을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KF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걸 가장 잘하고 또 채권 쪽에서 좀 나름대로 좀 덕망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KF 투자증권의 주요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KF의 최고점을 보면은 10월 초순에 이제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렸었는데 물론 이 이후에 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들도 이때쯤 아마 고점을 다들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조선사들은 이제 조정을 주더라도 뭐 어떤 특정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처럼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기자재 쪽은 사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KF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 15%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윗골이 많이 달고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온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결론을 좀 내리면 개별주 성격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사들, 현대, 뭐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면 KF도 뭐 전 고점까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조선사들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F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들 포착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오늘 효성 TL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뭐 여자분들 운동하실 때 많이 입는 레깅스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기업이죠.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약간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왜 지금 효성 TLC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 스판덱스 이제 뭐 그 레깅스를 만드는 이제 원재료가 이제 스판덱스죠. 스판덱스 수요의 70%가 이제 중국 시장인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공급도 뭐 많아지긴 했었습니다.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중국 쪽이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서 이 효성 TLC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가도 같이 좀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게 좀 확실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된 근거는 우리가 반도체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재고 일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재고 일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고 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스판덱스의 보통 재고 일수가 한 2달에서 50일 정도 사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40일까지 좀 내려오면서 중국 쪽에서의 이 스판덱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닝샤 공장, 그 효성 TLC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공장 중에 하나인데 효성 TLC 공장이 12개가 있는데 5개가 이제 중국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닝샤 공장이 가장 큰 돈을 들이고 큰 공장인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왔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효성 TLC가 지금 스판덱스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있는가 바로 공장 가동률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럼 효성 TLC 과연 뭐 레깅스 만드는 스판덱스 회사로만 볼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2개,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죠. 효성 TLC도 이제 반도체 밸류에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효성 TLC가 무슨 반도체와 관련이 있나요? 누구나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보통 이런 효성처럼 이제 케미칼 쪽에 있는 기업들은 특수가스를 좀 많이 합니다. 효성 TLC가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가스를 한 6종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9종까지 늘려서 지금 현재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효성 TLC가 만든 반도체 쪽에 쓰이는 특수가스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2천억 조금 안 됐었는데 그걸 앞으로 6종에서 9종으로 늘려서 5천억까지 매출을 늘리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뭐 포부가 아니라 뭐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효성 TLC의 기존의 가장 큰 사업인 이제 스판덱스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스로 이제 더블 모멘텀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FNF나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사업 기반을 둔 기업들이. 이게 바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의류 OEM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그 원단을 만드는 효성 TLC의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굉장히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30만 원 훌쩍 넘었던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었죠. 30만 원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가가 최근에 26만 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월봉 차트고요. 21년도에 고가까지는 좀 약간 무리라고 좀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한 11% 정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로봇 외에는 사실 뭐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긴 합니다. 그 외 섹터들은 좀 약간 조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효선 TLC처럼 어떤 뭐 스판덱스 관련된 기업이 오늘 11%나 오른다라는 것은 일단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효성 TNC를 보는 시선이 좀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효성 TLC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26만 5천 원인데요. 이제 제가 매수가를 드린 것보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좀 약간의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5만 6천 원 정도로 좀 약간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0만 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 어떤 가격대냐 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였던 가격대거든요. 이걸 연결을 시키면 일단 3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그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눈에 딱 보이는 가격인 전 저점 한 21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주력 사업 스판덱스 시장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쪽의 특수가스 매출도 또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